네, 반갑습니다. 사랑하는 구독자 여러분, 이미지 팩토리의 최윤석입니다. 오랜만에 인물 보정에 대한 이야기가 많아가지고 인물 보정의 기초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좀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좀 차분차분 진행되기 때문에 아마 강의 진행 시간이 어느 정도 될 거예요. 하지만 이제 이론을 기본으로 바탕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고 나시면 인물 보정이 어떤 식으로 조금 이루어지는지 감이 오실 거예요. 물론 제 보정 방법이 정답은 아닙니다. 사진에 정답도 없을 뿐더러 그리고 그렇게 답을 내리는 것도 별로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면서 필요한 것들은 쏙쏙 배워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 한번 이 사진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해볼게요. 지금 이 사진을 보시면은 우리 뒤에는 한강들이 있죠. 한강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앞에는 모델이 있고요. 일단은 제 사진의 좀 특성이라고 하면은 제가 세로 사진을 좀 많이 찍는 편인데요. 이제 세로 사진으로 찍으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해봤습니다. 일단 모델이 주가 된다는 느낌은 아닐 거예요. 사진을 봤을 때 뒤에 한강이 굉장히 크게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모델한테 시선이 갔으면 좋겠다 해서 그런 보정을 할 생각으로 촬영을 했고, 이제 이 한강과 모델이 하나가 되는 듯한 그런 사진을 만들고 싶어서 이렇게 촬영이 좀 진행됐습니다. 일단은 우리 메타데이터 먼저 한번 읽어볼게요. 메타데이터 먼저 보면은 1600분의 1초로 찍었고요. f2.8로 찍었고 55mm 환산화각 55mm 단렌즈 소니 사이즈 단렌즈고요. 그럼 ISO는 100으로 찍었습니다. 이 촬영 방법에 대해서 좀 여쭤보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간단하게 오늘은 조리개에 대한 이야기만 좀 해볼게요. 이 55mm 렌즈는요, 기본적으로 f1.8까지 내려가는 단렌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f2.8로 찍은 이유는요, 어느 정도 아웃포커싱은 유지하면서 조리개를 최대 개방으로, 즉 f1.8로 하게 되면은 화질이 조금 저하가 되는 게 있기도 하고, 복해가 조금 더 이 뒤에 있는 것들을 윤슬이라 하거든요. 이 윤슬들이 조금 더 이제 최대한 원형을 유지했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f1.8로 하면 레몬 모양으로 조금 생기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는 f2.8로 촬영을 진행했습니다. 레몬형 복해가 아닌 원형 복해를 유지하기 위해서, 두 번째로는 화질에 어느 정도 이득을 보기 위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셔터 스피드도 충분하고 ISO도 충분하기 때문에 지금처럼 f2.8까지 내려도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이 사진에 대해서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오늘 만들 거는요, 왼쪽이 이제 아까 방금 보신 원본이고요, 오른쪽이 이제 보정본이거든요. 이 오른쪽의 느낌으로 한번 우리가 다가가 볼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사진을 봤을 때 어떻게 접근을 해야 할지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더할 것과 뺄 것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진을 찍었으면요, 이제 완성된 요리예요. 완성된 요리에서 어떤 것, 더 조미료를 어떤 걸 더 더할지, 또 어떤 것을 뺄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가장 기본부터 한번 해볼게요. 물론 찍을 때 잘 찍으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면은 저도 할 말이 없긴 한데, 사람이 완벽하지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로우 파일이라는 강력한 사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찍고 나서 어떻게 보정할지 틀을 한번 잡아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원본을 한번 보고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 원본을 봤을 때 우리가 수평이 조금 불안한 걸 볼 수 있어요. 그렇죠? 이 수평. 자, 수평이 우리가 맞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사진을 잘라가지고 크롭이죠. 크롭을 해가지고 우리가 뺀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미지를 좀 자르기 때문에 우리가 크롭을 해서 일단 사진의 수평을 한번 맞춰 볼 거예요. 자, 그리고 사진을 맞추는 것 뿐만 아니라 우리가 여기서 이 부분은 아마도 필요 없는 부분 같거든요. 이 교각 부분은 사진에서 필요 없는 것 같아요. 그쵸? 그러면은 우리가 크롭을 하는데 수평을 맞추는 작업도 같이 해줘야겠죠. 자, 크롭을 하는데 우리가 수평도 맞춘다 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크롭을 하면서 수평을 맞추겠다 라는 뜻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가는 거는 우리가 이제, 자, 사진이 봤을 때 이쪽 부분이 오른쪽 그리고 왼쪽 요 비율을 보시면은 요 비율 부분이 맞지 않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한번 볼까요? 우리가 보면은 지금, 자, 이쪽 부분이 조금 더 적고 이쪽 부분이 양이 더 많은 걸 볼 수 있죠. 그리고 인물의 공간도 보면은 이쪽 부분이 공간이 더 많고요, 이쪽 부분의 공간이 더
우리가 적은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두 번째로는 크롭을 하면서 우리가 3분할 중심에다가 놓으려고 해요. 인물 중심으로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물을 중심에다가 놓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다음 가져가야 할 게 바다의 색, 한강이죠. 한강의 색이 너무 밋밋해요. 지금 보면은 이게 이제 녹색처럼 보이기도 하고 노랑처럼 보이기도 하거든요. 녹색 플러스 노랑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조금 애매한 감이 있어요. 근데 그에 반해서 지금 애프터 보면은 이쪽 부분 보면은 푸른 톤, 그리고 밝은 부분 보면 마젠타 부분 이렇게 들어간 걸 볼 수 있습니다. 뭐 이거는 개인 색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정답은 아니지만 저는 오늘 여기서 한번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자, 그러면은 더하는 거는 우리가 색상을 더하죠. 색상을 더하는데 우리가 한강에는 파랑, 그리고 마젠타, 보라죠. 파랑과 보라를 이렇게 두 개를 섞어서 한번 오늘 배합을 해볼게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다음 알아야 할 점은 이제 인물이 중심이 된다 했잖아요. 시선이 이쪽에서 이쪽으로 이렇게 강에서 인물로 바로 올 수 있도록 조금 만들어 볼 거예요. 그러면은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거예요.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아마 많이 쓰는 것들은 비네팅일 거예요. 비네팅 많이 쓰고요. 비네팅을 이용하기도 하고, 저는 뭐 비네팅 방법도 있지만 사진 이미지 전체에다가 조금 어두움을 더해 볼게요. 어두움을 조금 더해서 이 주변은, 자, 이 한강은 어둡고 한강은 어둡고 인물은 조금 더 밝게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처음 더할 거는 색상 더하고요, 비네팅, 그리고 약간 어둡게 해주고, 그 다음 백커스로 하면 우리가 크롭, 그리고 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보정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우리 라이트룸으로 넘어가 볼까요? 자, 사진으로 넘어왔습니다. 우리 여기서 보면 현상 탭, 오른쪽 상단에 현상 탭이 있습니다. 현상 탭을 클릭해서요, 현상 탭을 들어왔으면 우리가 제일 처음 해줘야 할 게 이미지의 중심축을 맞춰야죠. 이미지의 중심축을 맞추기 위해선 우리가 이쪽 보면은 상단에 오버레이 자르기 버튼 R을 누르면 이렇게 3분할 가이드가 나옵니다. 그쵸? 그 중에서도 여기에 보면 자 모양이 있어요. 자, 이 자 모양을 클릭해서 우리가 여기 이렇게 쭉 클릭해서 잡아당기면 짠! 자동으로 우리가 이 수평을 맞춰주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한번 엔터 쳐줄게요. 자, 그러면은 딱 봤을 때 수평이 어느 정도 맞은 걸 볼 수 있습니다. 그쵸? 수평은 맞았는데, 근데 우리가 아까 했던 이야기가 있죠. 자, 아까 했던 이야기에서 보면은 우리가 수평은 맞췄는데, 근데 이제 인물 중심의 수평을 맞출 거예요. 그 말은 즉슨 우리가 이 교각 부분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잘라줄게요. 자, 우리가 여기서 다시 버튼 R 혹은 이 현상 탭에서 왼쪽 상단 부분을 R 눌러주면은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크롭을 해줄 수 있습니다. 자, 지금 한번 1차적으로 잘랐어요. 자, 조금 더 잘라야겠죠? 자, 조금 더 잘라서 한번 봐볼게요. 조금 더 잘랐는데 지금 아까도 말했듯이 보면은, 자, 인물의 오른쪽 있죠? 이 오른쪽 부분이 더 많고 왼쪽 부분이 더 적기 때문에 우리가 크롭을 한번 해볼게요. 버튼 R 눌러서 이렇게 살짝 오른쪽 부분을 왼쪽으로 약간 붙여서 잘라줄게요. 자, 인물 보시면은 지금 꽃 부분하고 그리고 등 쪽 부분 있죠. 이 안에 우리가 프레임 선 안에 두 개 다 들어온 걸 볼 수 있습니다. 요 선하고 요 중심선하고 여기 중심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엔터 치게 되면 상당수 부분을 잘랐죠. 그쵸? 이렇게 상당수 부분을 잘랐지만, 하지만 우리가 뭐 사진에 쓸데없는 것이 있는 것보다는 이렇게 잘라내는 쪽을 저는 조금 더 선호하는 편입니다.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한번 사진을 보고 평가해 볼게요. 뭐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화이트 밸런스를 우선적으로 맞추고 진행하는데, 저는 화이트 밸런스보다는요, 여기 있는 톤 탭에서 밝기 부분을 항상 먼저 건드려줍니다. 자, 지금 보면은 우리가 이 사진의 밝기가 어느 정도냐라고 하면은 요 위에 부분은 너무 밝은 걸 느낄 수 있고요. 아랫 부분은 뭐 밝기는 괜찮은 것 같은데 위에 부분에 비해서 조금 어두운 감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이 밝은 부분, 그리고 또 밝은 것 중에서 아주 밝은 부분이 많은 흰색 계열 데이터를 한번 줄여볼게요. 자, 히스토그램의 맨 오른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흰색 계열을 제가
여기서 Alt 키를 누르고 이렇게 쭉 내려보면은 이렇게 흰색, 검은색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이 흰색은 클리핑 된 거니까, 그러니까 밝기가 너무 밝다는 뜻이니까 완전히 줄여야 하나 해서 마이너스 100 해도 안 줄고, 그 다음에 또 하이라이트 계열, 밝은 영역이죠. 우리 이 밝은 영역도 다 줄여야지 해서 마이너스 100까지 가면은 이미지가 너무 뭔가 햇빛이 도는 것처럼 보입니다. 햇빛이 도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억지로 다 내리는 게 아니라 적정 수치만큼만 내려주는 거예요. 자, 흰색 계열이 있죠. 이 흰색 계열을 제가 조금 줄여줄게요. 자, 어느 정도 줄여주냐면 여기 보이는 윤슬 있죠. 이 윤슬이 어느 정도 보일 만큼만, 내가 봤을 때 색이 너무 틀어지지 않고 회색빛으로 변하지 않고 윤슬이 보일 정도로만 살짝 줄여줄게요. 흰색 계열을 저는 한 마이너스 76만큼 줄여줬습니다. 되게 많이 줄여줬죠. 그 다음에 밝은 영역도 조금 줄여줄게요. 근데 이 밝은 영역을 줄이면 지금 어디 부분이 바뀌냐면 윤슬 주위에 있는 흰 빛들이 바뀌는 걸 볼 수 있어요. 이 밝은 영역을 다 줄인다고 해도 뭐 이미지가 크게 손상되지는 않지만 모델 얼굴에 있는 하이라이트도 너무 많이 죽어버리기 때문에 저희는 한 80만큼만 줄여줄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검은색 계열이에요. 지금 검은색 계열을 건드리면 바뀌는 부분이 어느 부분이냐면요, 우리 여기에 보이는 한강에 보이는 요 그림자 부분하고요, 그 다음 모델이 입고 있는 이 머리카락과 그 다음에 이 옷 부분이 바뀌게 됩니다. 자, 한번 볼까요? 제가 검정 계열을 올려볼게요. 자, 검정 계열을 올리니까 햇빛이 돌기 시작합니다. 자, 왜 그러냐면 우리가 검정색 부분을 밝게 해주면 검정색에다 흰색 물감을 섞으면 회색이 되잖아요. 같은 원리예요. 검정색에다가 우리가 지금 흰색을 너무 많이 더했기 때문에 햇빛으로 보이게 됩니다. 이러면은 이미지가 너무 뚜렷해 보이지 않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저는 검정색 계열은 아주 조금만 올려줄게요. 검정색 계열은 한 10 정도만 올려주고, 어두운 영역, 그림자 영역이죠. 자, 옷이나 머리카락은 아닌데 여기 보이는 뜨문뜨문 보이는 이 어두운 부분들이 아마 어두운 영역에 해당될 거예요. 제가 이 부분을 올리게 되면, 자, 어때요? 너무 많이 올리게 되면 이미지가 좀 뭔가 괴리감이 들죠. 이렇게 플러스 100까지 올리는 게 아니라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크게 건들지 않을게요. 어두운 영역은 아예 건들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게 되면 우리 흰색 계열은 마이너스 76, 밝은 영역은 마이너스 80, 검정 계열은 플러스 10만큼 해줬습니다. 자,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자, 지금 우리가 밝은 영역을 줄였죠. 밝은 영역을 줄여서 우리가 윤슬이 보이기 시작하고요. 한강에 보이는 이 뽀글뽀글한 보켈들이 보이기 시작하고요. 자, 밝기를 낮췄기 때문에 윤슬이 보이고요. 그 다음 어두운 영역은 올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이런 그림자 부분들은 보존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다음으로 우리가 바꿔줄 부분들은 색상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게 해질 시간쯤에 제가 찍었거든요. 시간이 몇 시냐면은 오후 5시 12분에 찍었네요. 오후 5시 12분에 찍었기 때문에 우리가 화이트 밸런스가 노란빛이 굉장히 많이 돕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색온도만 바꿔줘도 이 바다 한강의 색이 상당히 많이 바뀌는데요. 자, 한번 바꿔볼까요? 자, 색온도를 이렇게 쭉 살짝 낮춰서 한 제가 5000 정도까지 짠 낮추니까 어때요? 블루톤이 이미 상당히 많이 돌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색온도를 낮췄을 때 블루톤이 나와서 좋아요 라고 할 수 있지만, 모델분의 얼굴에 이게 푸른 톤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채도가 조금 낮아 보이는 것처럼, 즉 따뜻한 색감이 많이 죽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따가 좀 해결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우리가 색온도를 파란색으로 해줬고요. 자, 우리가 그 다음으로 할 부분들은요, 자, 이 윤슬 부분이죠. 이 하이라이트 부분에 우리가 방금 보면은 이 레드 혹은 마젠타 부분이 조금 들어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죠. 자, 그러면 이 부분에 어떤 걸로 색을 넣나요? 라고 하면 색조를 건드려서 이렇게 색을 넣으면 전체가 푸래지거나 초록색이 되기 때문에 색조를 건드려 주는 게 아니라, 자, 커브편을 보시지 않으셨다면 제가 상단에 링크를 띄워 놓을 테니까 커브편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 통곡선에서 저는요, 이 채널을 RGB 채널 있죠. RGB 채널에서 RGB에 제가 초록을 낮출게요. 초록색의 하이라이트만 낮추면 되죠.
자, 하이라이트, 화이트. 자, 이쪽 상단 부분이 이제 가장 밝은 부분을 담당하고 있다고 제가 커브 편에서 말씀드렸었는데요. 이 부분을 살짝 낮추게 되면은 우리가 마젠타가 들어가는 걸 볼 수 있는데 지금 이미지 전체에 들어간 걸 볼 수 있습니다. 그쵸?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요 중심 부분에도 점을 찍어서 다시 원래대로 중심에다가 맞춰주고 하이라이트 부분만 조금 더 내려주는 거예요. 자, 여기도 살짝만 내려줄게요. 하이라이트를 조금만 더 낮춰주고, 자, 이렇게.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커브를 건드리다 보면 섀도우 부분도 건드려지게 되거든요. 밑에 부분도 점을 찍어서 일자를 유지해 줄 수 있도록 해줄게요. 이제 비포 애프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포 애프터. 자, 어때요? 상당히 많이 차이가 난 걸 볼 수 있죠. 자, 그러면은 우리 이제 이 다음 보정을 해볼 건데요. 이 다음에 이야기해봐야 할 건 우리가 이제 비네팅 부분이에요. 비네팅 요 부분들, 가생이 부분들, 모서리 부분들을 좀 어둡게 해서 인물한테 집중이 가게 해볼 겁니다. 자, 근데 뭐 저는 비네팅을 인위적으로 넣지는 않고요. 쭉 여기서 탭에서 우리가 쭉 내려오면은 여기에 프로필 렌즈 규정이 있습니다. 렌즈 규정. 저는 평상시에도 프로필 규정 사용을 켜놓기 때문에 켜져 있는데요. 이걸 껐을 때 보면은, 자, 지금 오른쪽 한번 봐볼까요? 자, 요 이미지 한번 볼까요? 이미지 보면은 비네팅이 있을 때 없을 때 차이를 보여드릴게요. 자, 없을 때, 있을 때, 없을 때, 있을 때. 자, 근데 저는, 자, 왜곡은 저는 불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은 100으로 그대로 두고요. 비네팅만 제가 이렇게 살짝 조정을 해줄게요. 얼마만큼 하냐면은 저는 그냥 이 부분을 0으로 둘게요. 0으로 두면은 렌즈 기본에 비네팅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좀 자연스럽거든요. 저는 0으로 수치를 두고요. 그 다음에 저는 주변부가 더 어두웠으면 좋겠어요. 이 주변 이미지 전체가 더 어둡고 모델만 조금 더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모델은 밝혀주면서 그 다음에 바다는 한강은 조금 더 어둡게 해볼게요. 자, 여기에 보면 방사형 필터가 있습니다. 이 방사형 필터를 우리가 클릭해서 이렇게 인물에다가 인물만큼만 범위를 지정해 보세요. 자, 지금 이렇게 했을 때 얼만큼 들어갔는지 잘 모르잖아요. 이럴 때는 우리가, 자, 여기서 노출을 확 올려 볼게요. 확 올리면, 자, 지금 어디 부분이 들어가 있죠? 그쵸? 바깥쪽 부분이 들어가 있는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바깥쪽 부분이 들어가 있는데 우리는 지금 인물만 밝게 해줄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반전, 우리가 여기 아래 있는 invert, 영어로는 invert죠. 반전을 클릭해 줄게요. 이 상태에서 지금 한강까지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살짝 폭을 줄여줄게요. 그 상태에서 약간 모서리 부분을 잡고 약간만 이렇게 살짝 돌려서 손하고 얼굴 부분만 최대한 들어갈 수 있게 수정을 해줍니다. 이렇게. 그쵸? 그 상태에서 지금 노출을 일부러 4로 해놨었잖아요. 이 노출을 천천히 줄여서 인물이 돋보이는 정도로만 살짝 해줍니다. 그 상태에서 우리는 색온도를 살짝만 올려줄게요. 아까 이제 블루를 너무 많이 줬기 때문에 인물 피부가 블루톤이면 안 이쁘거든요. 살짝만 옐로우 톤을 넣어줄게요.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방사형 필터를 하나만 더 넣어볼게요. 방사형 필터를 다시 클릭해서 또 하나를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자, 하나를 또 만들어주는데 이번에는, 자, 어둡게 제가 이렇게 해줄게요. 자, 지금은 인물 밖으로 어둡게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의도와 일치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일부러 마이너스 4를 해놨는데 이 부분도 조금씩 높여가면서 인물에 집중될 수 있는 정도로 어둡게, 살짝 어둡게 해줍니다. 자, 지금 인물이 좀 너무 밝죠? 인물 쪽은 살짝 줄여서 노출을 0.48 정도로 해줄게요. 자, 어때요? 지금 한 이 정도까지만 했는데 우리가 볼까요? 자, 이 정도만 했는데, 자, 이 정도까지 차이 나죠?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우리가 이 바다 한강색을 조금 바꿔볼 거예요. 우리가 여기 HSL 컬러 탭이 있는데요. 이 HSL 컬러 탭에서 저는 지금 파랑, 블루톤을 바꾸게 되면, 자, 어때요? 이렇게 슉슉 바뀌는 게 보이죠? 여기서부터는 취향 차이입니다. 뭐 제가 답을 정해놓진 않을게요. 뭐 저 같은 경우는 근데 조금 바다 컬러가 더 무거웠으면 좋겠어서 광도를 조금 낮으면 바다 부분이 조금 더, 한강 부분이 조금 더 어두워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살짝 어둡게 해주고요. 그 다음에 색조는 약간만 왼쪽으로 해서 살짝 에메랄드 빛이 돌게 해줄게요. 약간 에메랄드 빛이 돌게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트 밸런스, 그 다음에 톤, 그 다음에 톤 곡선, 그 다음에 HSL 컬러와
그 다음에 렌즈 규정, 왜곡 보정을 통해서 저희가 보정을 해봤는데요. 자, 처음에 저희가 의도한 것들과 제대로 됐는지 한번 봐볼까요? 자, 처음에는 제가 크롭을 해줬고요. 이미지 크롭을 해줬고, 그 다음에 인물 중심이 되는 사진을 만들고 싶기 때문에 저희가 방사형 필터를 이용해 가지고 인물한테 집중을 시켜줬고요. 그 다음에 윤슬의 밝기를 낮춰서 조금 더 우리가 뽕글뽕글한 bokeh를 많이 볼 수 있게 해줬고요. 불필요한 부분들은 삭제를 해줬고요. 자, 이렇게 저는요, 사진을 찍고 보정을 할 때 어떤 것들을 어디서 어떻게 맞춰 나갈지 큰 그림을 조금 그리는 편입니다. 여러분들도 보정할 때 막연하게 어떤 색이 이쁘지 하고 다 넣어보는 것보다 이런 식으로 조금 하나씩 큰 그림을 그려서 보정해 보시면 훨씬 더 좋은 이미지가 나올 수 있을 거예요. 오늘은 라이트룸을 이용해서 사진 보정을 해봤는데요. 여러분들이 오늘처럼 이렇게 인물 보정을 할 때는 어떤 것들이 중점이 되는지 나중에 보정할 때 참고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무작정 따라하기 버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 번 더 보면서 너무 말이 빠르면 조금 천천히 밑에 있는 슬로우 버튼을 눌러서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번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 팩토리의 최현석입니다. 감사합니다.